네, 안녕하세요. 다섯 번째 강의인가? 시작하겠습니다. 그, 이제 질문들이 좀 올라왔는데, 그, 제가 앞으로 질문 올릴 때, 내가 공지도 했지만, 질문 올릴 때, 비밀글로 하지 말고, 특별한 이제 개인적으로 할 얘기 빼고, Q&A를 올릴 때는 전체 보기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부 질문을 전체 보기로 바꿔놨는데, 이상하게 내 답변이 그 같이 안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프로그램 사용을 잘 못해서 그런지. 아무튼간에 이제 앞으로 질문을 돌려주시고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을 잠깐만 리뷰를 해보면 5분간만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했죠. 지난 시간에 쭉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은 한 관측자 O가 앨리스하고 이제 밥이라고 합시다. 관측자 밥과 그 관측자에 대해서 상대 속도로 움직이는 앨리스라는 관측자 둘 사이의 스페이스 타임 코디네이트 관계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어떻게 처음에 그 위치하고 그 시간을 이제 스페시파이를 해놓느냐, 이 코디네이트를 이제 준비해 놓느냐 하는 문제를 이야기했고, 그래서 이제 이걸 유도를 했죠. 이제 앨리스하고 밥 사이에. 물론 뉴트니안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갈릴리안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고, 그 뉴트니안의 이제 결정적인 그 핵심은 뭐냐면 사실 시간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거였죠. 근데 이에 비해서 이제 상대론에서는 시간이 절대적이라는 데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 그 광속이 똑같다. 광속이 모두에게 똑같다라는 이제 포스트레이트에서 출발을 하죠. 근데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는데, 자,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이제 유도를 했어요. 유도를 아주 뭐 쉽게 했는데, 쉬운지 어려운지는 물론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문제지만, 지금까지 나도 여러 가지로 유도를 봐왔는데 이게 가장 쉬워요. 내가 하는 지금 방법이 가장 쉽고, 아무튼 그래서 그 결론이 다음과 같은 그 앨리스의 시간과, 그러니까 좌변이 앨리스가 측정하는 그 시공간이고요. 우변이 이제 밥이 측정하는 시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고, 여기서 감마라고 하는 팩터는 흔히 나오게 되는데, 요거 잠깐만 리뷰를 하면은, 요건 아주 작은 값, 저기 1에 가까운 값이죠. 속도가 작을 때는. 감마를 쓰면은 V에 대해서, V 오버 C에 대해서 쓰면은, 물론 여기는 1 이상은 넘어갈 수가 없죠. 이 값이 여기가 1이라고 하면은, 여기 1이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1에서 출발을 하다가 이제 점점 커지고, 사실은 1에 가까이 가면 무한대로 올라가는 정의가 안 돼. 이런 값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가 이쪽이 이제 뉴트니안 리밋이고, 그다음에 이제 C분의 V가 그렇게 작지 않으면 이제 상대론이 이 영역에서는 중요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놓고 보면은 왜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동안 이제 뉴트니안으로 생각을 했는지도 이해가 되겠죠. 왜냐하면은 보통 우리가 관측하는 현상들은 그 빛의 속도에 비해서 훨씬 작으니까, 보통 일상적으로 빛의 속도가, 다른 말로 하면 빛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피직스들이 대부분 뉴토니안을 만족을 한다는 거죠.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은. 자, 그래서 뭐 지구하고 금성 사이에 동시성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넘어가고, 자, 오늘 강의할 내용은 주로 이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이번 시간에 끝나지가 않을 거예요. 물론 계속 나오긴 하는데 이번 시간 다음 시간까지는 해야 될 거고요. 트랜스포메이션의 성질 자체에 대해서 저기 그 강의를 더 하기 전에 이제 조교들을 소개를 할게요. 그 내가 강의 준비하는 걸 이렇게 우리 막내딸이 보고 있더니 그림을 너무 대충 그렸다. 너무 못 그렸다. 그래서 그 그림을 그려줬어요. 그래서 여기 앞으로 계속 관측자로 등장하게 될 앨리스하고 밥 이제 여기 소개를 하고요. 그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밥은 주로 가만히 있어요. 땅에 주로 가만히 앉아서 측정을 하게 되고요. 앨리스는 봤지만은 기차를 타고 간다거나 로켓을 타고 간다거나 주로 그런 역할을 맡죠. 그리고 뭐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제 때에 따라서 이제 블랙홀로 갈 수도 있고 그런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마스크까지 그려줬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면 마스크 벗긴 놈을 마스크를 벗은 애들을 다시 데려올 겁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프로퍼티들이 있는데 일단은 정리를 해보죠. Essential property.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으로부터 나오는 properties. 자, 이게 뭐냐? 첫 번째, 우리가 잠깐 금성치고 얘기했지만 동시성이 상대적이다. 우리가 밥이 열심히 시계를 그 아까 코디네이션 사이멀테니티 방법으로 해가지고 몇 가지 기구를 가지고 그 시공간을 다 정해놨고 따라서 이제 동시성이라는 클럭을 다 정해놨잖아요. 전 우주에 자기가 측정 가능한 모든 위치에 그 시계를 다 동기화를 시켜놨어요. 근데 그 동기화가 시킨 거는 밥에게만 적용될 뿐이라는 거죠. 앨리스는 그 동기화가 돼 있지 않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타임 다일레이션.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을 다루기 전에 했잖아요. 지금까지 다시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제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지고 이걸 다시 따져보겠다는 얘기예요. 정확히. 그 다음에 뭐지? 랭스 컨트랙션, 로렌츠 컨트랙션이요. 우리가 랭스 컨트랙션이 있어야 될 거라는 것은 유추를 했지만 이걸 실제로 유도하지는 않았죠. 뭐 그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포멀하게 중요한 이제 그 인베리언트 스칼라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이걸 이따가 설명하기로 하고요. 사실 이게 디타우라고 표현하는 이게 프로퍼 타임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뭐 랭스 뭐 때로는 부호를 바꿔서 랭스를 쓰기도 하는데요. 이 프로퍼 타임의 특성은 d타우의 스퀘어가 dt 스퀘어 마이너스 포지션 벡터의 스칼라 프로덕트의 c 스퀘어. 이거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룹 프로퍼티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뭐 자세히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좀 얘기할 필요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뭐 혹시라도 대학원을 가게 되면 이런 얘기를 듣게 되거든요.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뭐 로렌츠 그룹이니 또는 포엔카라 그룹이니 뭐 그런 이야기들을 간단한 얘기만 할 거예요. 자, 이거 다섯 가지 얘기를 이제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이 다섯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적어도 2시간은 걸릴 것 같고.
자, 그래서 요 문제를 이야기할 텐데요. 그 전에 이제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을 잠깐만요. 지난 시간에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 한 거를 조금 다시 쓰면 편리할 때가 있는데 일단은 가져와서 이쪽에서 다시 봅시다. 자, 요거를 다시 쓰는 게 편리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쓰지 말고요. 여기에다가 왜냐하면 이제 시간 여기서 보면은 여기는 시간 차원이고 디멘전이 여기는 공간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앞에다가 c라는 팩터를 붙여요. 그럼 둘 다 길이의 차원으로 바뀌죠. 자, 그러면은 이제 얘를 전부 다 c를 곱하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여기다 c를 곱하고 그 다음에 얘는 하나 지워지고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그대로 놔둬도 되죠. 근데 다만 이거를 바꿨으면은 이런 형태로 써도 되겠죠. 감마에 x 마이너스 c분의 v를 한 다음에 ct 뭘 한 거냐면 이제 우리가 변수로 요걸 쓰겠다는 거 ct하고 x, y, z를 쓰겠다는 뜻이에요. 그냥 t를 썼었는데 전부 길이의 차원 디멘전이 이제 차원이 길이가 되는 거죠. 차원이 길이 차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나중에 c를 1로 보고 하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이걸 많이 다루는 사람들은. 근데 여기서는 그냥 c를 계속 가지고 다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익숙해지면 c를 빼기도 할 것 같은데 나도 잘 안 빼요. 자, 그래서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 이제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다는 걸 이제 기억을 하시고, 자, 하나씩 살펴보면 일단 일로 내려갈까요? 자, 이 첫 번째 이거 다시 쓰기 싫으니까 첫 번째 이제 동시성의 상대성부터 한번 따져보게요. 우리가 이미 따지긴 했어요. 그 금성과 지구 하면서 로렌츠 트랜스폼을 하고 나서도 따지긴 했는데 일단 앨리스의 코디네이트를 앨리스의 코디네이트를 이제 움직이는 좌표계에서 앨리스의 코디네이트를 x 프라임, t 프라임이라고 하고요. 밥의 코디네이트를 x, t라고 합시다. 계속 그렇게 해왔지만 그러면 여기 우리가 이 그림 생각나죠? 이제 여기서 밥이 이렇게 싱크로나이제이션 해놨으면 길이 위치랑 이제 우리 밥이 보는 이제 세상의 모든 위치에 이제 숫자를 이제 매겨놓은 거죠. 위치하고 시간에 이렇게 해놨으면 앨리스가 코디네이션 해놓은 또 다른 자기 기준에서 해놓은 x하고 t는 시공간은 다른데 일단 첫 번째 우리가 금성 지구 예에서도 했듯이 앨리스의 사이멀테이니티가 뭐냐 이걸 이제 따져보는 거예요. 앨리스의 동시성과 싱크로나이제이션이죠. 앨리스가 동기화를 시키는 거하고 이제 밥이 동기화를 시키는 거랑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자, 앨리스의 동기화를 시킨다는 얘기는 t 프라임이 컨스탄트라는 얘기죠. t 프라임이 컨스탄트라는 얘기죠. 그죠?
여기에 t 프라임이 컨스탄트라는 얘기고, 이 말은 저기 다른 말로 하면 아니 그냥 이걸 0으로 놔도 되죠. 굳이 상관없으니까. 이걸 0으로 생각을 하면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에 따르면 t 프라임은 감마하고 t 마이너스 c제곱분의 vx. 참고로 밥의 싱크로나이제이션은 t가 컨스탄트인 거죠. 그죠? 이걸 0이라고 놉시다. 0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0이라고 정하는 것 뿐이에요. 아무튼 컨스탄트라는 거고. 자, 그럼 t 프라임이 0이 되려면 이거는 t가 밥의 시간은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이거는 싱크로나이즈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앨리스가 열심히 동기화를 시켜놨다고 하는데 밥이 보기에는 시간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밥의 시간 공간 축이라고 하면, 나중에 이걸 다이어그램을 다시 하긴 할 텐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밥의 싱크로나이즈 여기라고 하면, 그렇죠? 이게 밥의 싱크로나이즈는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 초록색으로 그리는 게 밥의 동시 어린이들 시가 아니라 저기 simultaneity. 그러니까 t가 컨스탄트란 얘기고, t 프라임이 컨스탄트란 얘기는 사실은 뭐 우리가 좀 더 일반 이거 0이 아니라 일반화를, 그러니까 0인 경우에는 물론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요 그림은 뭐냐면 t 이퀄 c제곱분의 vx. 방금 구했다듯이. 그다음 플러스 뭐 더한 놈들이 더 있을 거고요.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물론 이제 아래쪽에도 있지만 너무 간격이 좀 일정하진 않은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거는 이게 t 플러스 t 프라임이 이제 컨스탄트. 그러니까 t가 c제곱분의 vx에다가 컨스탄트 t0라고 합시다. 뭐 이런 값들이죠. 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relativity of simultaneity, 우리가 바로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바로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제 타임 다일레이션, 뭐 랭스 컨트랙션 이런 거 해야 되는데 4번부터 먼저 하게요. 그 이유는 이제 보면 아는데 인베런트 스칼라부터 합시다. 이거 타임 다일레이션. 자, 인베런트 스칼라부터 하면은, 자, 얘는 지금 안 쓰니까 뒤로 가 있고, 자, 인베런트 스칼라가 뭐냐? 그럼 이제 얘기를 해보면 이 값이요. 우리가 아직 보이질 않았는데 CT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Z제곱, 이 값을 우리가 어떤 C 타우 제곱이라고 쓰고요.
얘가 인베리언트, 로렌츠 인베리언트. 그러니까 로렌츠 인베리언트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변하지 않는다. under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 이거 아직 우리가 보인 적이 없는데 모든 이벤트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기 새가 날아간단 말이에요. 새가 지금 슉 날아갔는데 1초 동안 1초 동안 날아갔어요. 이제 그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 과정을 시간 공간에 스페시파이를 해놓으면 코디네이션을 해놓으면 그 내가 지금 새가 날아간 걸 보든지 또는 앨리스가 보든지 이 값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이 값은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을 해도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서 타우라고 하는 놈을 우리가 프로퍼 타임 이게 이름을 좀 잘못 정했는데 그 독일어에서 처음 나오다가 뭐 이유가 있는데 아무튼 이거 사실 오운 타임이라는 뜻이에요. 이 미닝은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일단 요게 인베리언스를 한번 보입시다. 이게 인베리언트 하는 얘기는 이제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을 했을 때 ct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x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y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z 프라임의 제곱이 이거랑 같다는 뜻이죠. 그렇죠? 임의의 로렌츠 트랜스폼을 해도 그죠? 자, 그걸 한번 그걸 보이면 되는 거죠. 자, 한번 보여주시면 뭐 증명이라고 할 것도 없는 계산인데 자, 뭘 하면 돼요? 뭘 하면 이 로렌츠 트랜스폼 룰을 쓰면 되죠. 어디 갔어? 처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가져온 이걸 쓰면 되죠. 이걸 쓰면 되는데 이걸 그대로 넣어봅시다. 이걸 그대로 넣어서 쓰면 이제 이걸 넣어서 써봅시다. 자, 그러면은 CT 프라임 좌변은 이놈은 CT 프라임 대신에 감마에 CT 마이너스 C분의 VX의 요거의 제곱이죠. 제곱 마이너스 X 프라임 제곱은 X 프라임 제곱은 감마의 X 마이너스 요거니까 X 마이너스 VT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근데 Y 프라임 Z 프라임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똑같으니까 이것만 해봅시다. 이게 뭐냐면 이게 CT 프라임에 이것만 해보는 거죠. X 프라임의 제곱은 이렇게 되고, 자, 그럼 이거를 이제 풀었으면 감마 제곱 하나 나오고, T에 관한 것만 먼저 쓰면, T에 관한 것만 여기 C가 하나 있고, C 제곱이 하나 있고, 여기서 V 제곱이 하나 나오겠죠. 그래서 C 제곱 마이너스 V 제곱이 되고, 그다음에 T 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X에 관한 것만 쓰면 여기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죠. 자, 그러니까 그걸 쓰면은 일단 감마 제곱은 또 나오고, X 제곱 마이너스 어디 갔어? X 제곱 저 뒤에다 써놓고 1 마이너스 여기 C분의 V가 있죠. 하고 X에 10분 뭐하냐? C분의 V의 제곱이지. 여기도 제곱이 하나 있고, 그렇죠. 이렇게 되죠. X제곱 이렇게 되겠죠. 전개를 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 텀이 있어요. 크로스 텀이 있는데 크로스 텀은 이제 여기서 t하고 x하고 크로스 텀이 있을 거예요. 여기도 t하고 x 크로스 텀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묶으면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묶을까? 마이너스를 묶으면은 2배의 감마 제곱 항상 나오고 그 다음에 v가 나오고 c분 여기 ct랑 c분의 vx가 있어서 v하고 tx가 나오고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에 또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마이너스가 2개 나오죠. 그래서 플러스가 되고 플러스 2 감마 스퀘어에 여기도 v tx 그래서 캔슬이 되죠. 2개는 캔슬이 되고 얘랑 얘는 캔슬이 되고 자, 그 다음에 감마가 1/루트 1 마이너스 v제곱 나누기 c제곱이라는 거를 우리가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요. 그럼 이게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위에 거는 c제곱 t제곱이 되고 아래 거는 캔슬이 딱 되죠. x제곱. 자, 보였죠? 증명이 됐죠? 처음에 우리가 뭘 시작했죠? 이 값이 이 값과 같다는 걸 보인 거죠. 따라서 증명 끝. 간단하죠.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사실인데 다 중요하다고 해갖고 얘는 아무튼 인베런트예요. 이 값은 인베런트 이거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이게 재밌는 나중에 또 우리가 여러분들 알게 될 텐데 축을 하나 그려볼까? 이게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이 3차원에서 로테이션하고 좀 비슷한 수학적으로 매우 유사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x, y, z 축이 있다고 칩시다. 공간에서 x, y, z 축이 있는데 일단 잠깐만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이 이게 매우 유사한데 스페이셜 로테이션과 매우 유사한데 3차원에서 그게 왜 그런지 뭐냐면은 좀 쉬었다가 얘기하기로 합시다.